우주발사체 엔진 기술 확보 한국형 발사체 개발 탄력. 한국형 발사체 누리에 들어갈 75톤급 액체 엔진의 성능이 28일 성공적으로 검증됨에 따라 한국은 발사체 엔진 기술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됐다. 현재 발사체 엔진 기술을 확보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일본, 인도, 유럽연합, 중국,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북한, 이란 등 10개국이다. 이날 발사된 엔진 시험 발사체는 놀이터에 들어갈 75톤급 액체의 엔진 2개를 단 1단형 발사체다. 길이는 1.8m, 최대 지름은 6m, 무게는 51톤으로 놀이터의 2단과 유사하다. 한국형 발사체 에누리호의 엔진 시험 발사체가 28일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UDZ-1 2호점 10점 계열 75톤급 엔진의 개발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연소 불안정 문제와 연료 탱크 용접 기술의 어려움 때문에 애초 계획보다 개발이 10개월 정도 지연됐다. 엔진 기술은 발사체 개발의 핵심인 만큼 외국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진은 순수 기술로 이런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야만 했다. 연구진은 엔진 설계만 20회 넘게 변경한 데 이어 지상 연소 시험을 100차례 진행하며 엔진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해냈다. 이날 발사체의 핵심인 엔진의 성능을 실전처럼 확인했다는 점에서 한국형 발사체 개발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3차례의 도전 끝에 지난 2013년 1월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당시 발사체 1단 엔진은 러시아의 엔진을 가져다 써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달리 누리호는 엔진까지 모두 국내에서 개발한다. 누리호는 3단형 발사체로 1단은 75톤급 액체의 엔진 4개를 묶어 300톤급의 엔진을 구성한다. 2단은 75톤급 액체의 엔진 1개, 3단은 7톤급 액체의 엔진 1기로 구성된다. 총 길이는 아파트 15층 높이에 맞먹는 47m에 이르고 최대 직경은 3m, 총 중량은 200톤이나 된다. 유리로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1조 95만 7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고도 600에서 800km의 지구 저궤도의 중량 1.5톤급의 실용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힘으로 올려놓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의 인공위성 기술은 세계 시장에서 검증받은 만큼 발사체 기술까지 합쳐지면 미국, 러시아 등의 우주강국과 연구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2021년 누리로 최종 발사까지 해결해야 도전 과제는 아직 많다.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은 현재 엔진 시험 발사체는 누리호의 2단에 해당한다며 3단형 발사체를 개발하려면 1단과 3단의 개발이 필요한데 내년 초부터 3단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고 후반에는 1단에 대한 시험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발사체 1단에는 75톤급 엔진 4기 묶음이 들어가는데 2020년 이에 대한 시험도 수행해야 한다. 또 7톤 및 75톤 엔진의 구성품에 대한 성능 시험을 진행하고 누리회 발사를 위한 새 발사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 남았다. 정부는 올해 한국형 발사체 발사에 필요한 조립 발사대 구축 액체 엔진 시험 평가 등에 2,100억 원을 투입하고 달 궤도선, 상세 설계 착수 등 달 탐사 본격 추진을 위해 7만 10억 원을 쓰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12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6회 우주개발진흥 실무위원회를 열고 한국형 발사체 개발 예산을 포함해서 총 6만 7,003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다목적 실용 위성 6, 7호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등을 지속 개발하고 차세대 소형 위성 1호를 발사하는 등 인공위성 독자 개발 예산 21만 84억 원이 포함된다. 눈에 띄는 것은 2018년 10월 우리 땅에서
한국형 발사체 시험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10년간 1조 95만 72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적인 우주개발 사업이다.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상공 600에서 800km의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리나라 독자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다. 한국형 발사체는 3단형 발사체로 일단은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묶어서 300톤급으로 구성하고 2단에는 75톤급 액체 엔진 1기, 3단에는 7톤급 액체 엔진 1기가 각각 사용된다. 한국형 발사체 엔진 개발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연소 불안정이다. 연소 불안정은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이나 추진제 공급 계통에 교란 등이 연소실 내의 압력, 온도, 유속 등에 영향을 줘 불안정한 연소 상태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엔진이 폭파되는 등 대형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극도로 위험하다. 로켓 엔진 개발은 특히 짧은 연소 시간 동안 고온과 극저온을 동시에 견뎌야 하는 극한의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연소 불안정 외에도 과열방지 내열합금 기술, 극저온 물체 취급 기술 등 여러 어려운 기술들이 새로 개발돼야 한다. 우리도 연소 불안정 때문에 고생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항공우주연구원이 75톤 액체 엔진 1호기의 목표 연소 시간을 달성하여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를 넘어섰다. 한국형 달 탐사 사업은 달 탐사선을 개발하고 궤도선, 착륙선, 과학 탑재체, 심우주 통신 등 달 탐사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2018년 말 1단계로 시험용 궤도선 개발을 통해 우주 탐사 핵심 기술 확보, 심우주 네트워크 구축, 탑재체 국제 공동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어지는 2020년까지 2단계에서는 국내 주도로 무인 달 궤도선과 착륙선을 개발해 한국형 발사체로 발사한다. 달 탐사선에는 달의 환경을 분석하고 자원을 탐사하는 과학 탑재체, 로봇 등 기술 검증을 위한 임무 장비들이 탑재된다. 한국형 발사체를 통한 달 탐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개발한 독자 발사체의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쌓아온 인공위성 기술을 바탕으로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약 70%가량 확보한 상태다. 2016년 12월에는 미국 나사와 달 탐사 기술 협력을 체결, 달 탐사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험용 달 궤도선에 나사의 탑재체를 일부 탑재하고 나사는 임무 설계 및 심우주 통신, 항법 기술을 지원하게 된다. 이 외에 특징적인 예산으로는 소행성 등 우주 낙하물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있다. 우주 물체의 전자광학 감시 체계 구축에 11억 2천만 원을 투입하고 우주 전파 교란 상시 감시 체계 고도화에 20억 1천만 원을 들인다. 또 우주 물체 사고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을 올해 5월 실시한다. 한편 이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 개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중점 기술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100대 중점 우주기술 개발 로드맵을 확정했다. 또한 2017년도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2017년도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 시행계획도 의결하였다. 미래부 옥남기 제1차관은 우주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은 주요 우주 선진국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우주 분야 핵심 기술력 확보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장은 지난 11월 28일 오후 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당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는 누리호 시험 발사체가 거대한 연기를 내뿜으며 힘찬 불꽃과 함께 하늘로 치솟았다. 발사체는 엔진 연소가 종료된 발사 후 151초 시점에 75km 고도까지 상승했고 이후 관성 비행을 계속하면서 319초기에는 최대 고도 209km까지 도달했다. 낙하는 발사장에서 남동쪽으로
420km 떨어진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발사는 당초 목표했던 연소시간 140초를 11초나 초과하면서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그 최종 결과가 내려지기까지 항우연 관계자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다. 고종환 본부장이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마련된 누리호 엔진 모형 앞에 서 있다. 일단 140초 이상 연소된 거 확인하자마자 박수 한번 쳤어요. 여전히 날아야 하는 거리가 남아서 가볍게 박수치고 조용히 지켜봐야 했거든요. 잘 날랐는데 엉뚱한 곳에 떨어져도 문제잖아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켜봤죠. 최종 확인까지 하고서야 안도했어요. 우리나라는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3단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이다. 일단은 75톤급 액체의 엔진 날개 2단은 1개, 3단은 7톤급 액체의 엔진 1개로 각각 구성되는데 시험 발사체는 2단에 들어갈 엔진이다. 지상에서 하는 시험이 아닌 비행으로 엔진 성능을 검증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비행 중에는 가속도, 압력 등 급변하는 요인이 많은데 이번 시험으로 엔진이 정상 작동한 것을 확인한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로켓 성능을 평가하는 요소 가운데 추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추력은 물체를 운동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힘을 가리키는데 로켓의 추력은 연료를 태우면서 분사되는 가스의 반동에 의해 생기는 힘이다. 때문에 엔진의 출력 그 추력이 일정 시간 유지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엔진이 일정 시간 동안 액체 연료를 연소해 목표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어서다. 시험 발사체의 목표 연소 시간 역시 향후 임무에 있어 필요한 시간이다. 75톤급 액체 엔진 개발은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로 개발의 근간일 뿐더러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7개국에 불과하다. 발사체 기술은 미사일 기술과 같아요. 미사일은 대량 살상 무기니까 관련 기술 이전이 불가능하고요.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려면 우리 스스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죠. 개발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해답이 서쪽에 있는 것도 다른 나라에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최대한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엔진 개발을 위한 기술 문제를 자력으로 풀어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엔진 연소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 게 큰 업적이다.